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바나나를 드시고 나서 숙변이 쏟아지고 뱃살이 사라지셨어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바나나로 아침을 대신하시거나 출출할 때 하나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할머니도 예전부터 바나나를 참 좋아하셨어요. 간편하고 부드러우니까 식사 대신으로도 자주 드셨거든요. 입에 뭐라도 넣긴 해야 하는데 속은 부담스럽고 입맛은 없을 땐 바나나가 딱 좋아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나나만 드신 날이면 속이 더부룩하고 하루에도 화장실을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되셨대요. 배가 아픈 건 아닌데 마치 배 안에 풍선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자꾸 부풀어 오르는 느낌. 딱히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계속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연세 때문인가 소화력이 예전만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우연히 식품 궁합에 대해 자료를 보다 보니 바나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속이 편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먹는 조합을 바꿔드렸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속이 한결 가볍다. 요즘 화장실도 잘 간다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영양학으로 잘 알려진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서도 바나나가 장 건강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바나나를 천연한골 식품으로 분류할 만큼 기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머니가 자주 속 불편하다고 하시던 동네 친구분께도 전해드렸는데요. 며칠 지나고 나서 그분도 요즘은 속이 훨씬 편하다며 고맙다고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도 그 얘기 들으시고 괜히 뿌듯해 하셨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음식 3가지와 오히려 같이 먹으면 바나나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는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조합만 바꿨는데도 변비는 물론이고 잠 안 오던 밤까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나나 하나로 변비랑 불면증까지 챙길 수 있는 조합들 전부 알려드릴게요. 하루의 작은 선택이 건강을 바꾸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고 똑똑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희 할머니를 괴롭혔던 바나나와 상극인 음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속이 가장 불편하셨던 조합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바나나와 우유였습니다. 바나나랑 우유 듣기만 해도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잖아요. 할머니도 아침에 입맛 없을 때 바나나 하나에 우유를 부어서 쉐이크처럼 자주 드셨어요. 바나나만 먹으면 목이 막히는 것 같아서 우유랑 같이 먹어야 편하게 넘어가더라 하시면서요. 간편하기까지 하니까 습관처럼 계속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면 꼭 몇 시간 안 지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꾸 나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셔야 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위장이 약해졌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조합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이유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 즉 락토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약 75%는 이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를 마시면 장에서 유당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채 남게 되는데요. 이게 장 안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기에 바나나의 한 가지 특징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편인데요. 다시 말해서 먹고 나면 속이 오래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바나나가 유당과 함께 장 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유당이 더 많이 발효되고 그만큼 장내 불편감도 심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서도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섬유질 많은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을 경우 가스가 많이 생기고 복부 팽만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장이 좁은 골목길이라면 발효된 가스는 자꾸 밀려드는 사람들처럼 안에서 답답하게 막히고 불편함을 만드는 셈이죠. 문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불편한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장점막이 자꾸 자극을 받다 보면
과민 성대장 증후군처럼 예민한 장 상태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엔 식사할 때마다 속이 불편해지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부터 신경 쓰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와 우유가 몸에 좋다고 무심코 함께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한번 조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유 대신에 뭘 드시는 게 좋을까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두유였습니다. 바나나 먹고 나면 목에 살짝 걸리는 그 먹먹함, 우유 대신 두유를 곁들이니까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셨대요. 속도 덜 부담스럽고 아침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유는 우유와 달리 유당이 전혀 없어서 장 안에서 발효되거나 가스를 만들 일이 없고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더 편합니다. 게다가 두유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성분은 바나나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해서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바나나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두유는 그 환경을 유익균이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배변 활동이 더 원활하고 복부 팽만감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나 드실 때 속 편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우유 대신 두유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유면 다 괜찮을까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는 종류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무가당이라고 써있는 두유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반 두유는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고 당분이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발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무가당 두유는 그런 걱정 없이 바나나 본연의 단맛만 살려주면서도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장 궁합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드실 땐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로 한번 바꿔보세요. 입안도 속도, 아침도 훨씬 더 가볍게 바뀌실 거예요. 바나나랑 고구마 두 개 다 몸에 좋다고 알려져서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친구가 좋다고 해서 바나나랑 고구마를 같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살 좀 빼보겠다고 아침엔 바나나랑 군고구마만 먹는다 하시면서 꽤 오래 습관처럼 챙겨 드셨던 조합이에요. 둘 다 달달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니까 식사 대신으로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날이면 꼭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배에 바람이 찬 것처럼 가스가 차오른다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전혀 배가 꺼지지 않고 입맛이 없어 끼니를 자주 거르게 되면서 식사 시간 리듬이 엉키고 속이 더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조합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칼륨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400mg,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에도 약 500mg 정도 들어있는데요. 두 개를 함께 먹으면 짧은 시간에 칼륨을 900mg 이상 섭취하게 되는 셈이에요. 칼륨은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한꺼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고 복부 팽만이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일수록 남은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속이 답답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고구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나나에 많은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성분끼리 만나도 서로 영양소 흡수를 막아버리면 의미가 없겠죠. 결국 소화는 더디고 흡수도 잘 안 되는 조합이 되다 보니 장이 예민해지거나 오히려 변비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속은 편하게 하면서도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걸로 바꿔보자고 해서 추천해드린 게 바로 오트밀이었습니다. 오트밀은 고구마처럼 포만감도 주고 칼륨 함량은 비교적 낮아서 신장 부담 없이 속이 가볍게 유지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나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오트밀은 그 흐름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찰떡궁합이에요.
또한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 바나나의 단맛과도 잘 어울리면서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다만 오트밀도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돼요. 귀리 함량이 100%에 가까운 무첨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가공된 시리얼 형태의 오트밀은 설탕이나 향료가 섞여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할머니도 처음엔 생소하다고 하셨지만 뜨거운 물이나 두유에 불려서 죽처럼 드셔보시니까 아침이 훨씬 가볍다, 속이 덜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바나나 드실 때 고구마 대신 오트밀로 한번 바꿔보세요. 장도 속도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TV에서도 바나나에 요거트 얹어서 먹는 연예인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건강 간식처럼 보이니까 따라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할머니도 그 조합을 참 좋아하셨어요. 입 심심할 때나 속이 허할 때 바나나에 요거트를 한 컵 곁들여 간식처럼 자주 드셨는데요. 입맛 없을 땐 이게 제일 잘 넘어간다고 하시면서요. 바나나의 달달한 맛에 요거트의 새콤함이 섞이면 부드럽게 술술 넘어가고 속도 가볍게 느껴져서 간편한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조합을 드신 날이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 것처럼 배가 빵빵해진다 하셨어요. 점심때가 돼도 계속 속이 꺼지질 않고 하루 종일 뭔가 막힌 것 같고 시원하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거트가 문제일 수 있을까 싶어 찾아봤더니 요거트도 사실은 우유에서 나온 식품이잖아요. 즉 기본적으로 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중 약 75%는 이 유당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이라는 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와 유당을 같이 먹게 되면 소화는 더 느려지고 유당이 장 안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은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발효만 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2021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식이섬유와 유당을 함께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 잦은 트림, 설사, 장내 불쾌감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됐습니다. 게다가 시판되는 요거트 중에는 당분이 많이 첨가된 제품도 많아요. 이럴 경우 바나나의 당과 요거트의 당이 겹치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당이 많아져 발효 반응이 더 강해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도 요거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유당 없는 제품이나 식물성으로 바꾸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바꿔드린 게 바로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식물성 요거트였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유당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은 더 높아서 바나나의 수용성 식이섬유와 만나도 부담이 적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식물성 요거트는 아몬드, 코코넛, 귀리 등을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 많은데 유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 안에서 발효될 걱정도 적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바나나는 장을 쓸어주는 빗자루라면 무가당 요거트나 식물성 요거트는 그 빗자루 지나간 자리를 좋은 균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할머니도 처음엔 맛이 싱겁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막상 드셔보시고는 바나나 단맛이 있어서 충분하네 하시면서 속도 더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고 만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트 고르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가당인지 확인하고, 둘째, 유당 없는 식물성 제품인지, 셋째, 당류 함량이 5g 이하인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셔도 바나나와 함께 먹기 훨씬 좋은 요거트를 고르실 수 있어요. 바나나 드실 때 요거트가 아직 습관처럼 따라오고 계신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식물성 요거트로 살짝만 바꿔보세요. 맛은 그대로지만 속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나와 함께 드셨을 때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과 그럴 때 대신하면 좋은 조합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유는 바나나의 먹먹한 느낌을 덜어주려고 많이 곁들이시지만 유당 때문에 장 안에서 발효가 심해져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당 없는 무가당 두유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는 포만감이 좋아서 식사 대신으로 자주 드시기도 하지만 칼륨과 옥살산 성분이 과하게 들어가면 신장이나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트밀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트는 부드럽고 장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시지만 유당과 당분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식물성 요거트처럼 자극은 줄이면서도 유익균은 살릴 수 있는 선택지를 함께 안내드렸어요. 이처럼 음식 하나하나는 다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장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장 건강이나 식단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